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71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71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루피를 사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루치입니다. 1069화에서 루치가 루피를 공격하자 카쿠는 말합니다. 밀짚 모자가 사왕이 된 이상 위의 허가 없이는 싸울 수 없다. 그리고 스튜시도 말하죠. 그래, 사왕에게는 사나가 따르는 법, 작은 다툼이 전쟁을 부르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세계정부는 사왕과의 싸움은 전쟁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왕과의 다툼은 허가가 나야 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에그에 대해서 루피에게 패배한 루치는 루피 일행을 공격하며 말합니다. 밀짚 모자를 사왕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왕이라 인정 안 하면 싸워도 되는데 루치만 인정을 안 한다는 거. 루하네요, 추치. 다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천룡인의 꼭두각시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루치가 세계정부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은 루치랑 어울리진 않네요. 해군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다음 주 장면은 섬 내에 한 명 더 아군이 있다고 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이 아군은 누구일까요? 일단 이 아군에 대해서는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군이 베가펑크에게 붙었다간 있을 곳을 잃고 정부에게 쫓긴다는 겁니다. 즉, 이 아군은 현재 정부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적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힌트는 섬 내에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에그에 대해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건 스튜시일 겁니다. 1070화 심층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1070화 표지에서 매지에 의문의 여성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저는 그 여성이 이번 에그에 대해 루치카쿠와 함께 온 스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CP0와 달리 에그에덴의 기술력을 아무렇지 않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매지에 뜬금없이 의문의 여성이 멤버로 있었다는 점. 스튜시만 베가펑크의 기술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본다면 스튜시는 매즈 출신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스튜시가 매즈 출신이라면 베가펑크와 연관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앞선 힌트, 정부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며 현재 섬 내에 있는 자로 베가펑크의 아군으로 제일 들어맞는 자이죠. 다만 저는 다른 인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는 바로 류큐큐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천룡인을 신이라 생각하며 가장 난폭해 보이는 류큐큐가 어떻게 아군이냐. 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걸리는 건 류큐큐의 성격이 류큐큐 성격덮밥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다스는 류큐큐의 등장 전에 성격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서 한 독자는 오다쌤에게 질문합니다. 새로운 주대장 류큐큐 후지토라는 해군의 인간이면서도 어딘가 세계정부의 반감을 품고 있는 해군 대장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이에 오다쌤은 답하죠. 동요, 식은땀, 안 그랬는데요. 전혀요. 오다쌤의 어물쩡한 대답으로 보아 당시 등장하지 않은 류큐큐는 후지토라처럼 독자의 질문처럼 세계정부의 반감을 품고 있는 해군 대장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류큐큐는 오다쌤의 힌트와는 정반대로 나왔죠. 분명한 건 삼원색 떡밥으로도 류큐큐는 세계정부의 반감을 품은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을 상징하는 아카이누의 성격은 강경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상징하는 아오키즈의 성격은 해군이 무조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근데 아카이누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아오키즈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되는데 보라색을 상징하는 후지토라의 정의는 강경하면서도 해군이 무조건 정의는 아니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보라색을 상징하는 후지토라의 성격은 빨강 아카이누와 파랑 아오키즈의 성격을 섞은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록색 류큐큐의 성격은 파란색 아오키즈, 노란색 히저르의 성격을 섞은 것 같다는 거죠. 즉, 류큐큐의 성격은 정의를 위해서 악인을 이용할 수 있는 노란색 히저르와 해군이 무조건 정의는 아니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오키즈의 성격을 합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떡밥적으로 보면 류큐큐는 세계정부에 누구보다 반대해야 하는데 와노쿤이 등장한 류큐큐의 모습은 굉장히 떡밥과 달랐습니다. 혹시 와노쿤이 등장할 당시 류큐큐의 성격은 위장된 성격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센토무로가 뜬금없이 에그에 대해 있었던 것처럼 오다쌤이 에그에 대해 류큐큐가 쉬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류큐큐가 에그에 대해 있었다는 설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를 베가펑크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센토마루와 류큐큐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가펑크 아저씨라고 말하며 센토마루처럼 친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만큼 에그에 대해 숨어있는 아굴 류큐큐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갑자기 프론티어 돔이 해제되는 장면입니다. 분명한 건 이 프론티어 돔은 베가펑크 쪽에서도 CP0 쪽에서도 해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시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프론티어 돔을 해제할 수 있는 컨트롤 룸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 누구도 모르게 프론티어 돔을 해제할 수 있는 건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류는 왜 나타났을까요? 저는 베가펑크 납치를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왜 납치를 했는지는 말을 못하지만 전개를 위해 오다시면 시류가 베가펑크를 납치할 거라 생각합니다. 납치당한 티치로부터 코비를 구하러 가고 싶어하는 헤르메포, 보니의 그 녀석이 티치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보아 저는 이번 최종강 에피소드의 보스는 티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니의 역할은 루피에게 악당을 쓰러뜨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레베카, 비비 역할로 보입니다. 물론 보니가 노리는 자는 베가펑크지만 베가펑크는 선역이기 때문에 보니가 뜬금없이 정상결전 이후 티치를 노렸다는 점으로 보아 레베카나 비비처럼 루피에게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할 자는 티치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가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려면 다른 에피소드처럼 보니가 루피에게 티치를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다만 루피 일행이 보니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현재 루피는 베가펑크의 부탁에 함께 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베가펑크가 연구로 고대 왕국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 엘바프에 고대 왕국의 자료가 모아져 있다는 점으로 보아 베가펑크가 가고 싶은 곳은 엘바프로 추정되고 있죠. 즉 루피 일행은 베가펑크를 데리고 엘바프로 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티치는 엘바프가 아닌 벌집 섬에 있다고 생각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볼 건 원피스 스토리 전개입니다. 오데스는 우연히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전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연히 키네몬과 모모노스케는 칸주로가 있는 드레스로자로 가야 했는데 마치 로우와 동맹을 맺은 루피 일행도 드레스로자로 가야 해서 키네몬 모모도 함께 간 것처럼 말이죠. 즉 베가펑크가 루피 일행과 엘바프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시류가 베가펑크를 납치해 티치가 있는 곳으로 가고 루피 일행 역시 이를 따라 티치가 있는 벌집 섬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쿠마의 진실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진실을 말하지만 곧바로 시류에게 납치당하고 베가펑크의 진실을 안 보니는 분노하며 티치를 노리지만 자신의 약함을 안 보니가 루피에게 티치를 쓰러뜨려 달라며 부탁하고 루피가 이를 도와 베가펑크도 구하고 티치를 잡으러 가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장소는 티치의 본거지 벌집 섬이 되는 거죠. 다만 최종 목적지가 와노쿤이지만 펑크하자드, 드레스로자, 조우, 와노쿤이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는 바로 엘바프가 아닌 에그헤드, 티치가 있는 벌집섬을 갔다가 다시 엘바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벌집섬에서 티치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티치가 있는 엘바프로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설대로 진행되려면 시류가 등장해 베가펑크 납치는 필수라는 거죠. 분명한 건 통제실에 아무도 없는데 프론티어 돔이 열린 걸로 보아 시류의 등장 가능성은 충분하죠.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투명 능력을 사용한다면 견문색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도플라밍고 역시 투명 능력으로 사라진 압살롬이 모리아를 구해줬지만 찾지 못한 것처럼 투명 능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설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가설대로 시류가 에그헤드에 등장한다면 시류가 베가펑크를 납치하며 밀즈모자 너 덕분에 에그헤드로 들어올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티치가 임펠다운의 루피처럼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일부의 오마주가 나오는 거죠. 시류가 등장한다면 또 하나 주목할 건 조로 대 시류입니다. 분명한 건 티치 대 루피의 대결이 나올 것처럼 이 둘의 대결은 나올 겁니다. 정말 시류가 등장한다면 아마 이번에 가볍게 조로 대 시류의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만 시류의 투명 능력을 섞은 공격으로 조로가 생각보다 고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조로는 에그헤드에서 당했던 걸 보완해 추후 대결에서 시류를 상대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피스 1071화 심층 분석은 너무나도 분석할 게 많아 1부, 2부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일단 원피스 1071화 심층 분석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